지금 어쨌든 한 번은 쳐줄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가 쳐줬어야 되는데 오늘 2차전지가 못 쳐주는 바람에 한번 코드기기 할 것 같거든요. 2차전지가. 그래 놓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든 바이오든 게임이든 그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여름에도 내가 이거 해치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종합지수랑 네티론이랑 연관짓지 말고 보시라. 근데 오늘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유 없이 오르는 거는 결국에 최고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코프로를 여기 10만원에서 8배 올렸어요. 모간에서 목표가가 12만원 나왔다고요. 얘네 말로가 하나치 이상 게임 여기서 이제 한번 대량 인공가고 죽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정말 퍼렇게 질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오늘 잘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코스닥이 3.15%까지 빠지면서 여러분 조금 와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2%가 넘게 빠졌었죠 오늘.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반등 시도를 좀 할 것 같다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기 좋게 아주 빡세게 틀려 버렸습니다. 참 좀 오늘 저도 보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813포인트 한번 노리러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거든요. 제가 세력이 진짜 한번 누른다고 마음 먹으면 813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얘기 드렸지만은 그래도 유력한 시나리오는 반등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세게 한번 밀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 영향이 컸어요. 오늘 10시 반부터 이제 작용이 조금 됐었는데 9시 55분 뉴스 시간인데 2차 전지주 이상 가열해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이게 보면은 기관들이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뭐 공매도도 치고 뭐 이런저런 패시브 자금들 들어가고 하면서 뭐 멀쩡한 종목들까지 팔아서 에코프로를 편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시총이 뭐 5%였는데 얘네가 10%가 되니까 이 5%를 채워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구하냐? 멀쩡한 다른 종목들 매도해가지고 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올라있는 에코프로를 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항의, 뭐 어필 이런 게 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감원 임원회에서 좀 발언을 하면서 2차 전지주 전체 조금 악재가 작용이 됐다. 그리고 첨보가 영업이 쇼크가 나면서 가장 많이 2차 전지에서 많이 빠졌죠. 이런 것들도 좀 오늘 트리거가 될 수 있었고요. 수급 보면은 뭐 크게 지금은 에코프로 종목들이 너무나도 큰 규모의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으로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오늘 게시글을 하나 남겨드렸었는데 제약업종이 7,940포인트 찍히는 거 보고서 이거 좀 이제 받아치켜서 반등 시도하려나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때. 근데 오늘 코스닥이 쭉 밀리면서 제약업종도 2% 넘게 밀렸었지만 결국에 올라올 때는 제일 강하게, 그래서 다른 업종 대비 좀 강세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얘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얘가 다른 일반 종목들보다 3일을 먼저 빠졌어요. 먼저 빠졌으니까 반등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하락 조정에 반등을 누가 먼저 쥐고 있을까? 신호탄을 누가 줄까? 이 제약 업종에서 줄 가능성이 높다. 바닥 구간으로 다가갈수록 이 제약 업종이 조금 힘을 쓸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이 친구들이 추세해버려서 계속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한번 땡겨놓고 반도체가 주도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약 업종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더 힘을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종목 업황들 보면은 뭐 시총 상위주도 그냥 코스닥만큼 빠졌고 뭐 기타 서비스 반도체 뭐 비슷비슷하게 빠졌죠. 그리고 전기전자, 여러분 전기전자면 반도체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 2차 전지가 그 전기전자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도 다 전기전자로 들어가거든요. LNF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코스피가 오히려 저는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코스피가 뭐 대만이 오늘 조금 같이 많이 빠지겠어요. 대만도 한 1.5%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니케이도 안 빠지고 뭐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멀쩡했는데 코스피가 이 정도 빠진다? 이게 조금 저는 좀 아이러니했거든요 오늘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물로 이렇게 오늘 선물을 1조 넘게 매도하면서 하락을 부추겼다. 이건 뭐냐? 코스피에서 숏 포지션, 즉 선물 매도나 풋옵션에 대한 차익을 좀 거두려는 단기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이렇게 코스닥 빠지니까 코스피도 그냥 빌미 삼아서 누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자체 악재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나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로 밀렸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 포지션 청산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실제로 말아 올렸죠. 이렇게 환술했죠. 그러면은 코스피는 제자리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코스닥도 업종 전환이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키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종합지수가 2% 정도 빠졌는데 350개 상승하고 1150개 빠졌어요. 이게 일전에 에코프로가 뭐 올라가고 이럴 때는
종합지수가 뭐 0.5%만 빠져도 이런 상태보다 더 안 좋게 뭐 200개 상승에 1300개 하락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편중 형상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빠진 만큼 그냥 비슷하게 빠졌다. 시장이 정상화가 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용 잔고인데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보고서 예탁금이 다행히도 조금 늘어나주긴 했어요. 예탁금이 지금 이게 점점 요즘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50조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고 다만 그만큼 신용 잔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나오는 흐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사람들이 그냥 욕 한번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또 빠지면요, 어제 이 기준으로 이제는 곡소리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좀 빠지니까 곡소리가 슬슬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인들의 이런 뭐랄까 아우성 소리가 시장을 막 바닥을 잡을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쉽게 생각하지 말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다시 지수로 돌아와서 제가 애초에 본 거는 얘가 어제 여기서 올렸다가 뭐 다시 여기까지 뒤지든 아니면 여기서 박스를 만들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렇게 21선이에요. 여기 노란색 21선인데 얘가 만약에 810선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지기 힘들지만 어쨌든 빠지는 과정이잖아 지금. 만약에 빠졌어. 810선까지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21선 올라올 때는 여기서 도망가야 할지 이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어쨌든 지금 4월에 조정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5월에 랠리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 4월의 조정이 사실은 오늘쯤 마감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윈도우 드레싱도 아마 들어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늘 오후부터. 그런데 이런 여부가 뭐 하루 정도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 왜냐? 오늘 2차 전지를 정확하게 견제하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하루가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금은 뭐 매수 대응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흔들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을 뭐 바로 턴한다 아니면 V 반등 올린다 이런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런 재료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내일도 한번 흔들 가능성이 있을지 추적해 봐야 되는데 한번 흔들 가능성 농후하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 같이 대학 업종이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쯤, 그러니까 7,940에서 50쯤에서 좀 약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시도하고 종합지수랑은 별개로 얘네 둘이 움직일 것 같았는데, 아직도 보면요. 오늘 물론 제약업종이 종합지수보다 살짝 강했지만 그래도 종합지수 빠질 때 얘네가 쿠션을 제가 원하는 만큼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2차 전지가 좀 더 쿠션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가 의미 있는 반등 시도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건요. 내일 만약에 반등하더라도요. 어제 이야기 드렸던 이 구간 852포인트 구간, 요 구간을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세력이면요, 내일 반등해도 다시 한번 재차해서 여기까지 한번 밀어볼 것 같거든요. 최소한 여기 61선 터치라도 여기까지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반등 나온다고 해서 막 V 반등 나온다? 아,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 반등이 날 거면 오늘 나왔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오늘 올라주고 개인들 꼬드긴 다음에 여기에 발 묶어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준 게 더 이쁜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좀 실망스러운 그림이 나오기는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약업종이나 뭐 반도체 이런 여타 주도주로 보이는 섹터가 안 보인다. 심지어 원전도 지금 수급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로 소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뭐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다는데 이게 통과한다고 해서 원전이 이렇게 쏠까? 이것 좀 물음표 찍힙니다. 4월에 지금 큰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도 업종 부재로 되니까는 막 히토류, 자동차 부품 이런 거 오르는데 얘네가 주도주 한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BBIG라고. 얘네 중에서 주인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충분히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IT도 지금 상당히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오도 진짜 세게 눌린 거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한 12, 3%가 단기간에 눌렸어요. 지금 종합지수가 8에서 9% 눌렸는데 제약업종은 12에서 13%일 때 원래 이렇게 1.5배로 움직입니다. 지금 키높이가 안 맞아요. 키높이가 제약바이오 업종이 예를 들어서 지금 840P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은 원래는 9000P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괴리가 지금도 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 드린 게 얘가 9000P로 올려둘지 아니면 얘가 쉬면서 아니면은 얘가 버티면서 얘가 내려올지. 근데 지금 그냥 같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횡보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키높이를 맞추는 흐름이 한 번 나올 것이다. 언제? 5월쯤에. 지금 4월 말부터 당장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야기 드린 거고, 얘네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7일째 빠졌어요. 장중까지 따지면 지금 8일째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 시도를 업종 쪽으로 좀 시도해볼 수 있다. 근데 종합지수적으로는 반등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누를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수급의 변화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장 자체의 수급 변화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수급 자체의 수급 변화가 안 보입니다. 지금 바닥을 잡겠다는 움직임이 안 보여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거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하락이 나온 것까지 이해를 해. 근데 오늘은 조금 제 예상 범주에서 좀 벗어난 움직임이 나왔다. 저도 물론 이야기 드린 거랑 다르게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가이드 드린 하단폭 여기까지는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아니면 반등 나오고 죽든 그냥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건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물음표 찍히거든요. 뭔가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하락을 만든 것 같이 뭔가 올릴 수 있는 뭐 진짜 엄청난 인상 돌파를 해가지고 업종 전체에 올라가든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미국이랑 뭔가 좋은 협상이 나오든 어떤 주도 섹터에 힘이 되는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섹터에 힘이 되는 그런 재료가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 812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약 3% 정도 빠졌습니다. 장중에 터치라도 한다고 하면은 뭐 내일 당장 이렇게 터치했다고 뭐 아래꼬리 나는 뭐 이렇게 달고, 그리고 내일 뭐 개파락을 한다던가 그러고 나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빠지는 동안 뭐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보통 하락을 마무리할 때는 개파락이 나와줘요. 보통 개파락. 이거 개파락 왜 나온지 아세요? 반대매매 청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시가가 빨간불 시작했고 어제도 시가 부근, 그제도 시가 부근 계속 버티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반대매매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반대매매가 나오면은 개파락이 일단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툭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양봉 만드는 모습. 이게 오늘 나오길 바랬어요. 근데 오늘 개파락 안 나오는 거 보고서 좀 찜찜한데?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랑 같이 또 찜찜한 게 뭐냐면, 제가 ATS를 딱 키면 요 화면이 나거든요. 여러분 요런 화면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시작 화면인데 예탁금이 이렇게 늘었어요. 선물 예상도 늘었어요. 근데 신용 잔고가 또 는 거예요. 신용 잔고가 이제 어제부터는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오늘 거가 내일 뭐 반영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반대 매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여기까지 빠져도 반대 매매가 과연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쭉쭉쭉 빠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뭐 당장 내일 반등했다가 죽든 아니면 죽여놓고 다시 반등 나오든 한 번 올리고 죽을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요, 내일 그래도 반등 나왔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릴 때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반등 안 나오고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기 20일에서 무조건 털어야 돼요. 이제는 생각 안 하고 털고 그 다음에 죽을 거지 각오해야 됩니다. 내일 반등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죽이는 모습. 그래야지 여기까지 또 땡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버티는 상단 행보의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요것들은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내일은 뭐 어떻게 된다, 모레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좀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거시경제적으로는 5월달에 좀 랠리가 한 번 나올 수 있다. 왜? 4월에 좀 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아니면 얘를 먼저 땡겼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2차전지만 편중적으로 올랐다. 다른 섹터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에서 이만큼이라도 2차전지 뭐 3분의 1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아예 못 오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이런 애들까지 땡겨서 그 다음에 털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조금 땡기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뭘로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이게 오늘 아침 분봉인데요, 이게 제약업종 차트고 이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스닥이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똑같이 밀렸는데 버팁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밀리죠, 얘는. 그리고 올릴 때 강하게 올려요. 근데 스무스하게 올리죠. 그리고 고점이 오늘 시가를 못 넘깁니다. 코스닥은. 근데 시가를 넘기는 흐름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제약업종도 오늘 한번 반등을 쳐가지고 끌어당기고 싶었던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들었죠. 어제도 제약업종에서는 바이오에서는 좀 더 반등을 시도해보려고 했어요. 어제조차도. 2차전지가 수급을 빼서 먹으면서 바이오가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가 좀 갈라고 하니까는 2차전지가 이제 9시 55분에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죠, 딱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 눌러버리니까 어째서 질질질 끌어당겨 내려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따라 빠지고, 얘가 더 이렇게 각으로 보면 얘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 포인트로는 얘가 1.9 공가 기준, 얘는 0.7%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등도 얘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똑같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의 제한을 보였어요, 요렇게. 근데 제약바이오는 여기까지 해오면서 좀 더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근데 이것도 크게 이 하반 부분은 크게 의미를 가지기 힘들고 장초를 봐야 돼요. 장초에 조금 더 이쪽에 이제 슬슬 저가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요걸 좀 캐치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이 조금, 어제 저는 반등 시도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반등 시도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에서 에너지 업종 위주로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주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기술주가 빠질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오늘 종합지수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충격이 많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종합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제 계좌는 사실 좀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괜찮으면 뭐해? 여기서 만약에 이거 안 올라와주면 노답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바이오가 진짜 9,000피까지만 올라와주면 손이 없겠는데 아무튼 요 추이를 지금은 예단하기보다는 좀 더 그냥 돈의 힘을 수긍하자. 이제 여기서는 형님들의 몫이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약 업종 지수가 7,940에서 반등할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님들의 영역이라고. 여기서 밀지 아니면은 뭐 러프하게 그냥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여기서 땡길지 이거는 제 몫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선택인데 형님들이 지금 하락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정도고 우리 여기까지는 마음 좀 두고 열어둡시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여기서 올라올 때가 문제인데 여기서 2차 전지가 어쨌든 한 번 쳐줄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가 쳐줬어야 되는데 오늘 2차 전지가 못 쳐주는 바람에 한번 꼬드기기 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가 그 꼬드기기에도 한번 나와야 돼요. 하루. 그래 놓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든 바이오든 게임이든 그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일단은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는 당일당일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 보면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조금 힘을 쓰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셀트리온 계열에서 힘을 쓰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메리트를 조금 느끼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셀트리온인데 여기서도 그죠? 못 갔는데도 여기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조금 힘을 깔짝깔짝 쓰려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죠? 여기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한번 살짝 힘을 써봤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는 좀 저가 메리트를 형님들이 느끼는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있죠? 셀트리온 그룹주는 여름에도 제가 이거 해지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종합지수랑 셀트리온이랑 연관짓지 말고 보시라. 근데 오늘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흐름이 아마도 여름 내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셀트리온은 약간 개별적으로 지금 5월, 6월이 될수록 7월이 될수록 좀 더 좋은 재료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나올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좀 더 해지 종목이 될 수 있다. 시장 하락을 볼 때는. 근데 뭐 지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제가 기준을 이 셀트리온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도 셀트리온 본주는 좀 빠졌거든요. 얘가 일단은 200일선 돌파 못했어요. 돌파 시도만 하고. 그래서 여기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수급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쪽. 이런 것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2차 전지가 밀리는 건 밀리는 건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쨌든 잡아는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잡아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관의 물량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지금요. 외국계 자금으로. 그래서 기관들이 물량 터는 거 잡아주는 건지 아니면 요렇게라도 잡아주면 어쨌든 얘네도 싸게라도 던져야 되는데 반등 시도를 한번 할 수가 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가 그리고 이렇게 마냥 빠지지 않아요. 에코프로 같은 것만 해도 제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날 뭐라고 들었죠? 반등 나오고 이렇게 질질질 샌다. 그러고서 박스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 박스를 깨는 갭으로 깨든 아니면 장대를 빼든 이렇게 툭 빼면서 이제 멘탈 나가게 하는 하락이 나올 거다. 근데 오늘은 아니죠 일단. 그래서 오늘 찜찜했던 거는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좀 빠졌어요. LNF도 지금 레드라인 터치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지금 반등 시그널이에요. 60일선은 터치했고 에코프로 BM 터치했죠. 그러면 이제 이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다. 그리고 오늘 찜찜한 게 얘가 안 빠져요 지금. 얘가 지금 물량을 다 못 넘긴 것 같거든요 세력들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가파르게 오른 2차 전지주잖아요. 얘가 지금 일단은 끝나야지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끝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전에 그림 그려진 거 제가 영상을 못 찾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를 상단 행보를 조금 해주면서 물량을 넘기다가 어느 순간 갭으로 이 하단 지지선을 깨든지 아니면 장대로 이렇게 깨든지 요런 흐름이 하나 나와주면 그때 2차 전지가 좀 끝날 것 같다. 근데 지금 오늘도 그런 모습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뭐 첨보 같은 거 많이 빠졌는데 얘는 좀 기간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빠지면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첨보가 왜 빠지죠? 그러면서 얘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얘가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얘가 안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얘를 유일하게 좋게 보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미 기간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던져버리죠. 이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이 기간인데 기간이 그냥 여기서 하락할 때 냅다 던져요. 기간이 이미 던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보는. 그래서 기관 놈들이 이렇게 좀 지네만 팔아먹고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물량 처리하는 거 이게 좀 못됐죠. 여기서는 다 팔아먹고 어쨌든 박스권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원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뭐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이거 단기 자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떴었는데 결국엔 밀렸다. 뭐 코스피 대형주가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랬는데 얘네도 4월에는 그냥 이제 대통령이 방미하는 것까지만 보자. 오늘부터 시작이죠.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아무튼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 뭐 가면 갈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만드는 건 아닐 것 같다. 한번 튄 다음에 눌렸다가 그 다음에 여름 돼서 제대로 얘네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테마 이슈가 아닌 얘네 가치적으로 갈 수 있는 장이 한번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오늘 별도로 제 눈에 띈 좋은 섹터는 안 보였어요. 뭐 반도체도 그냥 그렇고 뭐 미디어 쪽이 오늘 좀 셌는데 그것도 뭐 그냥 별로였고 게임주도 오늘 그냥 나름 잘 버텼죠. 결국 오늘은 뭐 게임주나 바이오나 반도체나 그냥 이렇게 2차 전지가 쿠션해 주면서 지수 밀리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뭐 챗GPT AI 조금 튀는 보였고 식량랑 관련주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얘네는 지금이 아니라 진짜로 식량 가격 이거 소매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테마로 잠시 튀고 이런 걸로는 다 없습니다. 저거는 자동차 부품도 오늘 좀 힘썼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 빠진다고 막 이거 사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얘네가 막 추세 만들어서 주도주를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리오프닝은 계속해서 뭐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답 없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특히나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가 있는 동안에는 얘네는 우려감 때문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미국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가인데 그런 면이고 오늘 테마주들도 뭐 이렇게 힘쓰는 모습 전혀 안 보였고 어제도 이어서 SG 증권 관련주 있잖아요. 성광 한 번 맞았죠? 삼천리 다우데이터 다울투자증권 좀 반등했던데 이런 거 이유 없이 오르는 거는 결국에 최후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좀 더 고깝게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얘거든요. 에코프로 BM이 차라리 쳐가지고 얘가 만약에 50조를 갔어요, 에코프로 BM이. 그럼 저도 이런 말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지. 에코프로를 여기 10만 원에서 8배로 올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주사잖아요. 얘 지금 모간에서 목표가가 12만 원 나왔다고요? 저는 이거 한 17에서 18만 원까지 빠지겠거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얘네 시총이 지금 한 5조 되더라고요. 이거 5조 말 안 됩니다. 이거 그럼 모간에서 12만 원 불렀는데 12만 원이면은 시총이 한 3조 되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3조면 적절하지. 근데 3조도 좀 비싼 거 아닌가? 에코프로 이거 지주사인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얘네 말로가 이거 하단 지지선 깨면 여기선 이제 한번 대량 음봉 맞고 다 죽을 겁니다 아마. 오늘도 개인이 진짜 열심히도 샀어요 진짜. 오늘 개인이 870억 샀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진짜. 에코프로비엠 500억 샀고 LF도 200억 샀고 이게 반등 나오면서 잠깐 빨간불은 켜질 거예요 계좌에. 뭐 이거 사는 사람들이 단타 보고 들어왔겠어요? 뭐 진짜로 그냥 크게 갈 줄 알고 옛날에 무슨 새로운 기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미 외국인들이 받쳐주면 모를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등은 내일 하루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바통을 넘길 수밖에 없다. 근데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얘네도 지금 너무 가파르게 빠졌어요. 이거 이렇게 빠져가지고 심지어 반대 매매도 안 나와. 지금 도깨비들 됐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올라올 때 개인이 털리면은 이 정고점까지 넘겨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고 만약에 올라간데도 개인이 안 털린다.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반도체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오늘 좀 이 음봉은 좀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바닥 잡히는 흐름 안 보인다, 아직. 내일 장중에 보일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마도 저랑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찝어드리는 섹터나 종목들 이런 거 보면은 크게 막 오늘 동요가 안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전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대표적인 거 뭐 현대미포 그죠? 뭐 요즘 종합지수 내려올 때 빠진 거 있나요? 안 빠졌죠? 수산에너 뭐 이런 거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좀 이렇게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거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종합지수 대비 막 회복 못할 정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쁘게 빠졌죠 바이오는 사실. 바이오는 기분이 나쁘게 빠진 건 맞습니다. 이제 요만큼 빠지니까 대세하락장 가나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대세하락장 이렇게 안 갑니다. 요거는요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거 시기가
뭐 차트적으로 이렇게만 기술적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이거 얘기 아무도 안 하네. 진짜. 방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네 사람들이. 요거 무슨 발언을 할지 요거 좀 지켜봐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의 랠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지금 제 생각엔 타임테이블이 5월 말에서 일단 6월 초까지는 좀 확보해가지고 랠리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원래는 빠르면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여름 내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달이 벌렸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이 어떻게 돌아갈지 다음 주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막 하락장으로 넘어간다 요걸로 하긴 좀 그래요. 그렇지만 하락 낙폭을 보면은 반등이 그래도 나왔다가 기회를 줄 겁니다. 지금 못 나온 그런 수급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 지켜보면서 오늘 당장 판단하지 말고 좀 더 하루하루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3%까지 빠지면서 여러분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힘내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